우리가 어떠한 용수철에 물건을 매달아 놓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니? 그 물건 무게 때문에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나겠지. 이걸 물건을 제거할 거야. 그럼 원래 용수철이 길이로 다시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맞니? 용수철에 어떠한 힘이 작용해서 길게 늘어나는지 혹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어떠한 원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중력 얘기를 할 때 이제 먼저 중력 얘기, 마찰력, 그 다음에 부력, 그 다음 또 하나 뭐였어? 탄성력? 뭐 탄성력 맞니?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 뭐 있어? 역자가 들어가 있지. 역. 여기 뭐야? 힘력자 얘기를 하는 거지. 힘력. 힘을 한자로 얘기를 했었을 때 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 과학적인 의미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사자하고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할 거야. 누가 이겨?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상태에 따라 다르잖아. 그럼 그래 누구? 야 사자가 이겨. 아니야 호랑이 뭐 힘이 앞발이 뭐 몇 톤의 힘이니까 더 세. 그리고 사자는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고 뭐 어쩌면서 누가 이겨 하는데 선생님 딱 그런 질문을 하면 딱 한마디 하지. 힘센 놈이 이겨. 그렇게 얘기를 하지. 힘센 놈이 이기겠지. 맞아? 그러면 선생님이랑 수훈이 너랑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 선생님 이겨? 싸워야 알지. 그 얘기는 선생님 힘이 더 세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과학에서 말하는 힘과 선생님 선생님 이거 아령 막 20kg도 10번씩 할 수 있어. 이런 힘이 어떤 차이가 있냐? 같지 않다라는 거야. 과학에서의 힘은 물체,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 다른 말로 속력을 변하게 하는 원인을 과학적인 의미의 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힘학은 좀 다르지. 선생님 지금 9시부터 12시까지 고등학교 수업을 하고 그 다음 바로 직전에 12시부터 2시까지 1학년 수업을 했어. 5시간을 서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힘들어. 그 힘하고 같을까? 이 과학적인 의미의 힘하고? 다르다라는 거지. 과학에서의 힘이란 물체의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지금 계속 서 있었더니 힘든 거야. 말을 계속 했었더니 힘든 거지. 즉 과학적인 의미의 힘과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힘은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 즉 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둬야겠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따라 힘의 효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힘의 크기가 클수록 물체 모양, 물체 방향, 빠르기 변화가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즉 옆에 떡매로 막 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힘의 크기가 세면 셀수록 어떻게 되겠어? 떡 반죽이 더 넓게 펴지겠지. 살짝 치면 그 변형되는 정도가 다르겠지. 힘의 크기에 따라 힘의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즉 힘의 크기가 작으면 물체 모양이 조금 변하게 될 거고 힘의 크기가 세면 많이 변하게 되겠지. 물체 모양이 많이 변하게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운동 방향도 혹은 빠르기가 크게 작게 변화가 될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이 힘의 크기의 단위 뉴턴을 사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뉴턴. 뉴턴이 누군데? 과학자 이름에서 따와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힘의 크기의 단위는 뉴턴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러면 1뉴턴의 힘은 얼마인데요? 라고 하는데 1뉴턴의 힘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정지해 있는 질량 1kg인 물체를 밀었어.
마찰이 없는 곳이야. 그래서 이걸 밀었어. 밀었었을 때 이 1kg의 물체가 얼마만큼? 자, 1kg의 물체가 밀었어. 이쪽으로 밀었는데 이쪽으로 얼마를 이동했어? 1초 동안 0.5m를 이동하게 하는데 드는 힘을 우리는 1N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는 1kg의 물체를 밀어서 1초 동안 0.5m만큼 이동이 됐어. 그때 작용한 힘의 크기가 1N이다 라는 거. 우리가 힘을 표시를 하는데 힘의 3요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힘을 이렇게 간단하게 화살표로 나타내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될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화살표의 방향이 지금 이쪽을 향하고 있지, 화살표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힘의 방향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가 시작이 되는 요점, 화살표의 시작점은 힘이 작용하는 곳이 되겠다. 힘의 작용점이 될 거야, 여기가. 그 다음에 이 화살표의 길이, 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가 기니, 얘가 기니? 밑에 게 길지. 이 길이는 뭐를 나타내냐면 힘의 크기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화살표 하나만 표시를 하더라도 힘의 시작, 힘의 작용점이 여기서부터 어디?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할 거고 그 크기는 얼마? 이 길이만큼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력으로 들어가 보자. 중력이 뭐야? 중력 많이 들어봤지? 네. 중력이 뭐를 중력이라고 하니? 주연아? 지구가 끌어당기는. 아,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정답이지. 중력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것 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 어디로 떨어질까? 위로 떨어져, 옆으로 떨어져, 밑으로 떨어져? 밑으로 떨어지네? 자, 어떠한 물건을 공중에서 놓게 되면 어디?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게 된대. 즉,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그치? 네. 야구공을 높이 던졌어. 그럼 어디로 가니? 공중으로 날아가겠지. 네. 아니면 여기서 저쪽 페스티벌 원 건물로 던졌어. 그렇게 되면 하염없이 저쪽으로, 하염없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까? 아니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포물선을 이루고 위로 던진 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겠지. 어느 방향으로 내려올까? 밑에. 즉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게 된다.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 방향, 즉 다른 말로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 지구 중심 방향 지금 여기야. 여기를 다른 말로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건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얘기를 해. 아, 지구가 어떤 물체를 당기는구나.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니까 뉴턴이 뭘 봤대? 사과 떨어지는 거. 왜 사과는 밑으로 떨어질까? 아니, 왜? 물체를 당기는 힘, 중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중력 방향이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봅시다. 여기 호경이네? 호경이가 여기 서 있어. 그러면 어느 방향? 이쪽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할 거고, 여기는 거꾸로 되어 있는 수은이라고 합시다. 어디야? 여기도 이쪽 방향이 될 거야. 네. 여기 서 있다고 해서 밑에 방향이니까 여기도 밑에 방향이 아니야. 알겠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의 방향이 작용한다. 이런 중력 현상 어디서 볼 수 있냐?
우리는 지구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기와 물도 존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숨을 항상 쉬지? 네. 안 쉴 때 있니? 있지. 멈출 때. 멈출 때를 제외하고 항상 숨을 쉬어. 숨을 쉰다라는 얘기는 여기 공기 안에, 이 기체 안에 공기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면 될 거야. 맞니? 이 공기의 입자를 마찬가지로 입자들이 중력에 의해서 여기에 산소, 질소, 수소 뭐 여러 가지 기체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지.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지구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커. 반면에 지구에서 멀어지면 작아. 그러니까 어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숨쉬기가 힘들지. 왜? 공기가 희박해. 왜 희박해? 중력이 끼치는 힘이 약하니까. 그쪽에는 산소가 부족하지. 에베레스트 등반할 때 어떻게 하니? 산소통, 질소통 메고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 끝. 아주 높은 곳에서. 그거 생각하면 될 거야. 자, 여러 가지 중력에 의한 현상들. 고드름이 아래로 자란다. 대부분 모든 고드름은 아래로 자라. 어디 우리나라 특정 지역 한 군데에서 역고드름에서 위로 만들어지는 것 하나 빼놓고는 고드름이 아래로 자란다. 중력에 의한 현상이라고 보면 될 거고, 눈이나 비가 아래로 떨어지지. 그 다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그 수압차 이용해서 우리 뭐하니? 전기도 만들고, 그치? 물레방아도 돌리고 하는 것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자, 여기 달이 이렇게 있습니다. 달이 지구 주위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어. 이것도 중력에 의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어디에 이용을 하느냐? 수직추에 작용하는 중력으로 연직 아래 방향을 맞춘다. 이게 뭐냐면 뭐 이런 추라고 합시다. 이런 추에 실을 이렇게 매달아서 놓고 뭐하니? 공사할 때 예를 들면 이런 벽돌들을 이렇게 반드시 쌓아야 돼. 반드시 쌓아야 되는데 하다 보면 삐뚤삐뚤하게 세울 수가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거 가서 놓고 그대로 놓고, 아, 여기에 수직 방향입니다. 이쪽 수직 방향 놓고 여기에 또 하나 놓고 여기에 줄 매달아서 수평 맞춤이 돼. 뭐 이런데 사용할 수 있다. 왜? 얘가 이 추가 중력으로 인해서 연직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수력 발전은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지는 물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을 한다. 댐에다가 물 모아놨다가 어떻게 되니? 그거를 밑으로 떨어뜨려. 그러면 이 높이 에너지의 차에 의해서 터빈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수력 발전. 이게 중력을 이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또 왼쪽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무거운 철광석이 매장된 곳은 중력이 크게 측정되어 유전이나 가스가 매장된 곳은 중력이 작게 측정. 즉 지각 밑에를 탐사를 해보면 중력이 크게 감지가 되는 곳, 작게 감지가 되는 곳을 보면 이러한 그 밑에 성분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지하 탐사를 해서 거기에 있는 특정한 물질들, 광물들 혹은 석유를, 가스를 채취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 맞니? 이런 것들도 중력의 크기를 이용을 한 자원 개발의 한 예가 되겠다. 중력을 이용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자, 물을 샀어. 2리터짜리 6개 들은 거 사고 이걸 들고 가야 돼 집에. 네. 호경이하고 수훈이하고 물을 샀어. 네. 1.5리터, 2리터짜리 하나랑 하나는 500ml짜리 작은 거를 샀어. 그러면 그 두 개를 들어보면 누가 더 무겁겠어? 2리터짜리가 더 무겁겠지.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기 힘든 것은
무거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가벼운 물체보다 크기 때문에, 즉 작은 생수병, 큰 생수병 같이 들고 있으면 누가 더 무거워? 큰 생수병이 더 무겁다고. 왜? 큰 생수병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무게라고 한대. 자, 그러면 중력의 크기라는 것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어떻게 돼? 중력은 커지게 될 거야. 됐니?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지구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탁구공하고 볼링공을 얘기를 했네. 누가 더 무겁니? 뭐 볼링공 만져본 적 있어? 그렇지만 누가 더 무거운 걸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얘가 더 무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볼링공 한 게임 치고 나면 다음날 여기가 아파. 너무 무거운 걸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이제 근육이랑 힘줄 그쪽 부분에 이제 조금 아프니까 뻐근하거나 며칠 가. 그런 현상들. 왜? 무겁기 때문에. 왜? 중력이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탁구공 그렇게 했다고 쳐봐. 전혀 무리가 없을 거야. 왜? 중력이 더 크다. 왜 중력이 더 커? 얘의 질량이 얘의 질량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 지구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을 때, A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그 다음 여기 B라는 곳에 있었을 때, 어디에 중력이 더 크다? 더 가까운 게 중력이 더 크다, 지구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극지방하고 적도지방의 중력의 크기는 다르다라는 거지. 왜 그래? 왜 이 현상이 나타나? 왜 여기는 극지방은 왜 여기 가깝고 여기는 왜 멀어?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니야? 지구본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 근데 왜 여기 지구 중심에서 여기는 가깝고 거리가 짧고 여기는 왜 기냐는 거지? 네. 지구 중심 가깝고 멀고가 차이가 있나? 차이가 있어. 몇 킬로,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더 멀어. 중심에서 적도 부분이. 왜 그래? 처음 들어봐. 자, 지구는 이런 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을 하지. 자전을 하게 되면 어때? 이 부분이 더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수백 킬로씩 되진 않지만 이제 수십 킬로야. 수십 킬로밖에 안 되지만 요 지름하고 요 지름을 비교를 했었을 때 이 적도 지름이 극지름보다 더 길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의 중력, 여기에서 중력이 다르다. 왜?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더 멀기 때문에 중력이 더 어디가 더 크겠어? 가까운 극지방에 있을 때 중력의 크기가 더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게 우리가 몸으로 느껴질 만큼 그런 큰 차이는 아니야.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멀기 때문에. 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이 가운데 부분이 더 멀어지게 됐다라고 보면 될 거야. 네. 그 다음에 이제 무게와 질량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무게 얘기를 위해서 했지. 무게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무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잘 기억을 해둬야 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우리는 무게라고 얘기를 하지.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대.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서는 무게가 작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무게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무게 측정 봅시다. 무게는 물체를 아래 방향으로 당기는 힘 측정한다. 왜? 충력은 아래 방향,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 당기는 힘을 측정을 하면 무게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용수철 저울 혹은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저울 혹은 체중계 등을 이용을 해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자, 요 단위도 뭐가 되냐면 뉴턴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도 뭐다? 뉴턴이다. 아까 힘의 단위도 뉴턴이고 무게의 단위도 뉴턴이다. 어우, 너 몸무게 몇 킬로인데? 얘기를 하지. 그건 잘못된 표현이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과학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 자, 소리 몸무게 얼마니? 라고 하면 뭐야? 우리 뉴턴으로 바꿔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킬로그램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거고 이 무게라는 것은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건데 금방 무게라는 것은 물체를 아래로 잡아 당기는 힘을 측정을 하는 게 무게라고 했지. 그러면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달라지게 되면 이 무게가 달라진다라고 볼 거야. 즉 지구에서 무게는 이 지구라는 애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다. 그에 반해서 달에서 무게를 재게 되면 달의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하고 달라지게 되니까 무게가 달에서 측정할 때 지구에서 측정할 때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보면 될 거야. 즉 지구에서의 중력, 끌어당기는 힘, 달에서 끌어당기는 힘, 중력이 서로 다르다.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60N이야. 무게를 측정을 했더니 지구에서. 달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지구의 약 6분의 1배가 될 겁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수치. 달에서의 중력의 크기는 지구 중력의 얼마가 돼? 6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이 수치 무조건 기억을 해야 돼. 자, 달에서 중력의 크기가 지구에서 약 6분의 1이니까 무게가 마찬가지로 6분의 1이다라는 거예요. 무게도 지구의 약 6분의 1이다. 즉 선생님이 60N이야. 중력이. 지구에서. 달에 가면 얼마가 돼? 10N이 된다라는 거지. 같은 물체라도 천체에 따라 중력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각 천체의 무게도 달라진다.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봅시다. 지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다른 천체, 화성과 목성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지구에서의 서로 상대값이야, 절대값이 아니라 지구에서 1이라고 하면 달에서는 0.16, 그 다음에 화성에서는 0.38, 목성에서는 2.54. 중력의 크기가 누가 크니 목성이 더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달과 화성은 지구보다 중력의 크기가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천체에 따라서 이 중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니까 무게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문제에 나오고 하는 것들이 달과 지구에서의 중력의 크기 6분의 1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무게 차이도 6분의 1 차이가 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무게는 이렇게 뉴턴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측정을 하는 것이 무게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질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네. 자, 질량이라는 것은 물체의 고유한 양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어떠한 이러한 A라는 물체의 질량은 고유해. 그래서 얘는 지구에서의 질량, 달에서 측정하는 질량 같다라는 거야. 네.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무게는 지구에서 측정한 무게와 달에서 측정한 무게 6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데 지구에서의 질량 10kg이다 라고 하면 달에서 측정한 그 무게의 그 물체의 질량도 마찬가지로 10kg이다 라고 보면 될 거야. 변하지 않아. 질량은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자, 질량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물체와 질량의 기준이 되는 추 우리 다른 말로 분동이라고도 해. 같은 얘기야. 분동이나 추. 어떻게 위쪽 시저울에다가 같이 어떤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올려놓고 다른 쪽에는 추를 올려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이룰 때 물체의 질량이 분동의 질량과 같음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접시 저울 혹은 양팔 접시 저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지. 서로 수평을 맞춰주면 그 추의 질량만큼이 그 물체의 질량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이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그램 혹은 킬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네. 무게의 단위는 뉴턴, 질량의 단위는 그램 혹은 킬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 네. 질량과 무게의 관계 봅시다. 같은 장소에서 무게는 질량에 비례하게 된다. 같은 장소에서 무게는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게는 커지게 된다. 네. 질량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무게는 작아지게 된다. 자, 여기 예를 들어보면 지구에서의 질량이 1kg인 물체의 무게는 약 9.8N이 되겠다. 1kg의 질량을 갖고 있는 애가 무게는 9.8N이야. 네. 그 다음 지구에서 같은 장소네. 지구네. 지구 질량이 6kg인 물체의 무게는 58.828N이 된다라는 거야. 네. 보면 질량 값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는데 9.8이라는 수치를 곱해주게 되면 이게 뭐가 돼? 무게가 된다라는 거야. 네. 이게 이제 3학년 때 그 내용이 나오게 될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내용이 나오게 될 거야. 왜 9.8인지. 9.8 중력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3학년 때도 배우게 될 거야. 지표면 근처에서 어떠한 물체를 떨어뜨릴 거야. 네. 탁구공 떨어뜨리고 골프공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쇠구슬 떨어뜨린다고 했었을 때 이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낙하하는 동안에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같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물질이든 네. 질량이 많이 나가든 전량이 적게 나가든 이게 낙하를 하면서 1초마다 속도 변화량이 얼마씩 9.8씩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걸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 지금은 뭐 이걸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중력 가속도 값이 뭐다? 9.8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면 돼. 그래서 지구에서의 무게는 질량 곱하기 9.8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또 다른 말로 힘은 질량 곱하기 뭐 가속도다 뭐 이렇게 알아두면 될 건데 뭐 이거 어려우니까 이거까지 다 알면 지금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지구에서의 어떤 무게를 측정하겠다 그러면 질량 곱하기 질량 가속도 중력 가속도 9.8을 곱해주면 되겠다. 지구에서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 질량 곱하기 9.8 됐어? 이것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구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
무게는 뭐가 돼? 9.8 중력 가속도 곱해서 9.8 뉴턴이 될 거야. 질량이 6kg 얼마니? 6에다 9.8 곱해주니까 58.8 뉴턴이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면 될 거야.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볼 거야. 질량과 무게. 지구에서의 질량이 6kg인 물체야. 자, 질량이라는 값은 고유한 값으로 변하지 않는다.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니까 지구에서 6kg의 질량, 달에서도 얼마야? 6kg의 질량 같다라는 거.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무게는 일단 지구에서 6kg의 질량인 무게는 58.8 뉴턴이지. 지구에서는 58.8 뉴턴이야. 그렇지만 이 무게가 달에 가서 측정을 하면 곱하기 6분의 1이 될 거니까 나누기 6을 해줘야 되니까 얼마가 될까? 9.54? 9.8? 9.8이지. 9.8이지. 맞아? 응. 어디? 지구에서의 무게가 58.8 뉴턴이면 달에서의 무게는 6분의 1인 얼마가 된다? 9.8 뉴턴이 된다. 됐어? 질량은 변하지 않는 고유한 성질이고 무게는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나타나니까 달은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 그러니까 무게도 6분의 1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됐니? 그러면 중력을 거의 느낄 수 없는 우주정거장에서도 질량은 6kg으로 변하지 않아. 그런데 무게는 0뉴턴에 가깝게 측정이 된다. 중력의 크기가 거의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질량이 이만큼 나가더라도 무게는 0뉴턴에 가깝게 측정이 된다. 결론. 물체의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지만 무게는 장소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볼 거야. 우리 쌀이야, 쌀. 지구에서의 질량은 6kg이야. 여기다 9.8을 곱해주니까 이 무게가 얼마가 되겠어? 58.8 뉴턴이 되겠습니다. 얘를 달로 가져갈 거야. 달로 가져갔을 때 질량은 변하지 않아. 6kg이고 무게는 58.8에 6분의 1인 9.8 뉴턴의 무게로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주정거장으로 가져갔어. 여기에서는 같이 질량은 변하지 않아. 6kg. 그런데 중력을 거의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주정거장에서 느껴지는 쌀 한 푸대의 무게는 0뉴턴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주정거장에서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용수철 저울이나 양팔 저울 이용을 해서 무게나 질량을 측정할 수가 없네. 우주정거장에 중력을 거의 느낄 수가 없으니까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가 0이야. 무게가 0이라는 거야. 0뉴턴에 가깝게 측정이 된다. 그래서 두 물체의 무게를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정거장에서. 하나는 플라스틱 구슬과 하나는 쇠구슬이 있어. 얘네는 중력이 거의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야.
그럼 우주정거장이 어떻게 해서 질량을 측정해야 되는데? 물체의 힘이 작용했었을 때 물체의 질량에 따라서 힘의 효과가 달라지고 이를 이용해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 그 물체의 질량을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누가 질량이 더 크냐 작으냐 비교를 할 수가 있다.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네가 움직임을 보고 질량이 누가 크고 누가 작고 뭐 그거는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자, 우주정거장에서 질량 비교하기 봅시다. 지구에서 책상 위에다가 골프공하고 탁구공을 올려놓고 같은 크기의 힘으로 실험을 해볼 거야. 같은 크기의 힘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탁구공이 같은 크기의 힘을 줬는데 탁구공이 더 많이 이동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을 했는데 움직임의 정도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무게 때문인지 물체 질량 때문인지를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 같은 실험을 하면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를 해보면, 자, 우주에서 해봤더니 이만큼 움직이더래. 같은 힘을 줬을 때. 그리고 탁구공은 이만큼 움직이더래. 지금 뭐니? 뭐는 같고 뭐는 다르니? 이거 뭐를 나타내? 여기에서는 골프공의 이동 거리, 네. 탁구공의 이동 거리 뭐가 다르니? 무게가 지구에서도 탁구공이 많이 이동을 하고 같은 힘을 줬는데 골프공은 조금 움직였어. 중력이 없는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탁구공이 많이 움직이고 골프공은 조금 움직였다라는 거야. 중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얘기는 뭐야? 이 공의 골프공하고 탁구공의 질량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질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은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어때? 우주에서 해도 질량 차이가 나니까 이러한 길게, 짧게 질량이 다른 고유한 값이니까 우주에서 하더라도 중력이 없는 곳에 하더라도 탁구공은 길게, 골프공은 짧게 움직이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주정거장이 뭐니? 들어본 적 있지, 우주정거장? 네. 여기 나와 있네. 지구 궤도에 건설된 대형 우주 구조물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주 비행사 혹은 연구자들이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실험도 하고 그다음 관측도 하고 여러 가지 개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주 정거장이다. 그래서 여기는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지구에서 할 수 없는 실험들을 이쪽에서 가서 하게 된다. 체크 한번 해봅시다. 체크. 물체에 뭐가 작용하면 물체의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가 변할까? 힘이요. 그렇지.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운동 방향도 바뀌고 빠르기도 바뀌게 된다. 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니? 그렇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니? 지구의 중심. 아, 지구의
지구 중심 방향 그리고 연직 아래 방향 뭐 같은 얘기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니? 무게. 그렇지, 무게라고 한다. 지구에서 질량이 30kg인 물체를 달에 가져갔을 때 질량은 얼마로 측정이 될까? 그렇지. 질량의 값은 얼마야?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30kg으로 측정이 될 거야. 자, 무게는 얼마로 측정이 될까? 294m. 그러면 30 곱하기 뭐부터 해야 돼? 질량에 9.8 해줘야겠지. 네. 자, 그러면 얼마가 되니? 294. 3, 8은 24, 3, 9, 27. 294 얼마니? 뉴턴. 뉴턴이야. 그러면 30kg의 질량을 가진 물체는 지구에서 294 뉴턴의 무게를 갖는다. 자, 그런데 얘를 달로 가져갔대. 달로 가져가면 중력의 크기가 6분의 1이니까 무게도 어떻게 돼? 6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294 곱하기 얼마가 돼?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6, 4, 24 맞니? 네, 그 다음에 9 다음에 9일 것 같아요. 그 다음 뭐니? 6, 9, 54 나머지. 49 나와? 네. 49 안 떨어지나? 49 나오네. 그러면서 얼마가 돼? 49 뉴턴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 네. 어렵지 않지? 네. 그리고 여기 우주정거장에서 중력은 0일까라고 나와 있네. 한번 읽어보면 될 건데 실제적으로 우주정거장이 지구 표면에서 약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어. 그러면 거기에 중력이 작용해. 중력이 작용을 하는데도 가끔 그런 영상들 보면 공중에서 이렇게 우주정거장에서 물을 이렇게 놓아. 그러면 물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지. 네. 그걸 가서 사람이 하고 빨아먹기도 하고 한번 이렇게 밀었는데 막 사람이 계속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구 중력이 한 90% 정도의 중력이 작용을 한대. 그런데 중력이 아까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돌려. 어디 종이컵에다 물 담아놓고 거기에 줄 매달아 놓고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니? 물이 안 쏟아지고 돌아가잖아. 네. 이제 그걸 원심력이라고 하는데 원심력도 작용을 하고 중력도 작용을 하는 게 그 힘의 크기가 같아지니까 결국에는 느껴지는 건 중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렇대. 뭐 그런 얘기를 나와 있습니다. 됐니? 네. 이게 이제 중력 얘기가 될 거고